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말하기가 무섭게 200이 깨졌죠. 이래서 주식의 예측은 10만이 제가 많은 전문가들도 틀린다고 정말 무섭네요. 하루에 5% 또 내려서 좀 아쉽죠. 요즘 이번 주식시장과 비교했을 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제가 얘기를 이렇게 했으니 조금 더 사긴 했지만 결코 따라 사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했듯이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식시장이 가해지는 파괴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도 잠시 내려놓는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할 얘기가 주변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그 테슬라 우위가 이거는 너무 어마무시해서 제가 요즘 자율주행에 빠져서 내일 또 리뷰를 하겠지만 영상을 몇 개 더 찍어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좀 더 테슬라 친화적이지만 특히 내연기관 회사들한테, 기존 자동차 회사들한테 실망한 점을 판매량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우님 감사합니다. 비집고 가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번 아직 3위 아닌데 2.4인데도 놀라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포커스님 감사합니다. 저 주식이 내린 게 트윗의 영향이 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좀 더 트윗에 대해서 확실한 이제 정비가 되면은 저도 한번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분기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 타이틀은 7배 이상. 근데 현대기아차나 이런 데 비교해 보면은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한정에서 거의 10배입니다. 모델 3만 한 분기에 55,000대, 모델 Y만 6만 대, 전 세계 판매가 아니라 미국 얘기입니다. 근데 아이오닉 5는 4,800대, 기아 EV6는 한 5,000대 좀 안 되게 팔았네요. 테슬라가 모델별로 보면은 웬만한 거 10배 이상을 씹어 먹습니다. 이게 테슬라의 여전히 엄청난 위력이고, 제가 이게 참 이제 퍼가 60까지 왔는데 일론 머스크의 참 그 뒤에 얘기할 트위터에서 정치적 발언도 있고 저도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판매량을 보면은 테슬라가 너무 압도적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내연기관 회사들은 바뀐 게 없다. 대놓고 말만 못할 뿐이지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나는 끝까지 내연기관의 꿀을 끝까지 빨아먹고 전기차로 넘어갈 거야 라는 그 전제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버렸다라는 겁니다. 기아 EV6가 이제는 5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베이스 모델을 없앴거든요. 그리고 1,000달러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워낙 잘 팔려서. 잘 팔린 건지 잘 많이 안 만든 건지, 그리고 텍스 크레딧도 못 받죠. 이 법안이 지금 공화당이 지금 선거에서 우세한데 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법이 완성되면 그걸 뒤집어 엎기가 쉽지가 않죠. 일종의 저는 립 서비스라고 보는데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기아나 현대도 딱히 그거에 열심히 대응을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이참에 어차피 2024년에 미국에서 이제 초도 생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때까지 그냥 내연기관을 끝까지 빨아먹겠다라는 모습이 정확히 보입니다. 구륜교동의 낮은 모델을 없애버리고 이제는 가격이 이 정도면은 테슬라 저리 가랄 정도로 사실상 인상한 효과가 있고, 댓글이나 미국 기사들 보면은 여전히 마크업이 어마무시합니다. 물론 자동차 시장이 많이 요즘은 좀 바뀌었죠. 중고차 가격이 무너지면서 지금 카바나, 제가 옛날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벤츠 E클래스를 카바나에 팔고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모델 3를 팔 때는 카바나에 안 팔았거든요. 제가 그때 방송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쉬프트라든지 경쟁 회사들이 더 좋은 조건을 줬기 때문에 카바나가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지없이 중고차 가격이 무너지니까 불경기, 이제 리세션을 보는 듯한. 근데 주식이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 있는지,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멀리 갈 필요도 없죠. 메타를 보면은 그 대기업이, 그 큰 대기업이 그렇게 주식이 박살나는, 참 주식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저의 철학을 좀 얘기할까 하는데요. 그 전에 판매량은 다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기아 EV6는 10월달 판매량이 나왔는데 미국 얘기입니다. 전 세계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냥 그대로 내려 꽂죠. 왜냐면 텍스 크레딧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달 1000 팔면 많이 판 거죠. 그러니까 달 1000 파는 애랑 한 달에 이게 미국 내에서만 모델 3 55,000 되면 한 분기 55,000 되면 뭐 거의 뭐 모델 Y 같은 게 2만 대인데 이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 채널은 전기차를 옹호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테슬라 이전에 전기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채널이라서 뭐가 됐든지 전 전기차가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 채널의 모든 이런 근거가 무너지려고 그러면은 전기차의 미래가 급속도로 안 오던가 전기차가 미래이지 않아야 됩니다. 뭐 그거는 제가 어떤 논리를 대더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다 틀린 거기 때문에. 근데 전기차를 저는 응원하니까 그거는 가타부타 뭐 거기에 어떤 이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항상 밑에 깔려 있으니까. 근데 이 내연기관들은 요 모양이라는 거죠. 그나마 아이오닉 5가 반등을 했습니다. 뭐 물론 많이 반등한 건 아니죠. 이제 한 1,500대 팔았나요? 10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차의 전략은 싼 모델 다 없애고 마크업도 있겠다. 마크업 좀 조절하면서 판다든지, 인구가 3억이 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지금까지 그래도 미국에서 선방을 해왔고 나름의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의 시장, 3억 넘는 시장을 고려하면 달 1000 정도는 보조금과 연관없이 현대기아차를 좋아하고, 그렇다고 뭐 차가 그렇게까지 빠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 머물면서 연비 규제라든지 연비 못 맞추면 벌금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적당히 쓰면서 이참에 내연기관 꿀은 끝까지 빨아먹고 가겠다. 그 얘기를 대놓고 한 적이 없죠. 매번 테슬라가 뭘 할 때마다, 이 얘기도 정말 제가 지겹게 했는데, 테슬라가 뭘 할 때마다 맞춰가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듯이 하지만, 이래서 제가 굉장히 여러 번 피력을 했지만 기존 자동차 회사들한테 굉장히 배신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라는 거죠. 포드도 그렇습니다. 포드도 마치 자기가 대량 생산을 하면 미친 듯이 팔 것 같지만 F150 달 한 2,000대 조금 넘게 팝니다. 뭐 물론 라인업이 이 정도 있어서 이제 달 합치면은 뭐 6,000대, 많은 8,000대, 적을 땐 4,000대까지 주는데, 이게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차이입니다. 리비안은 여기에 목숨 걸고 하죠. 이제 리비안 트럭이 F150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생산량이. 여기에 전심전력하는 회사와 나는 끝까지 내연기관을 빨아먹고 살겠다라는 친구와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기는지. 대기업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요. 조직이 비대해서 유지비나 메인테넌스 피가 많이 듭니다. 어떤 신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포춘 500를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10년 안에 바뀝니다. 대기업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한국은 좀 경직된 구조죠. 그래서 대기업이 좀 오래가는 편인데, 미국의 포춘 500를 보면은 기업의 순환이 바뀌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스타트업, 작은 기업이 대기업을 이기는 거는 그런 조직의 비대해져서 비효율성과 이거 하나만 보고 미친 듯이 하는 애와 적당히 넘어가려는 친구와는 이런 차이가 보인다라는 거죠. 이제는 리비안이 F150보다 더 많이 만들겠는데요, 이러다가. 마치 옛날에 일론 머스크한테 양산 얘기할 때 자기는 몇 시간이면 엄청 한다. 그리고 먼로 할아버지 TV에도 나오고 그런 모습은 참 좋았는데, 이게 리비안이 더 팔려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여전히 진통은 계속됩니다. 다이렉트 세일이 안 되죠. 딜러들한테 EV 이거 잠깐 얘기를 했었죠. 여전히 기존 이런 딜러들이 열받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넘어야 될 산들도 많고 규제도 많고 이러니까 그냥 테슬라는 잘 가고 우리는 끝까지,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싫었거든요. 이게 개인 채널이니까 제가 그 모습이 싫어서 이게 좀 비판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참 안타깝게 주식이 오늘 이렇게 깨졌음에도 주변을 보면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요. 얘만큼 파는 친구가 없고 매번 작정하면 많이 만들겠다. 그게 도대체 몇 년째 하는 얘기입니까? 결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그 꿀단지를 버리기가 어렵죠. 거기다 통합형 시스템도 아니기 때문에 OTA를 하기가 어렵고, 이런 진정한 OTA, 자율주행적인 측면에서 한참 뒤지고, 여러모로 너무 뒤지는 모습이 보여서 지금 다른 브랜드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일종의 컴프로마이즈 아닙니까?
내연기관을 메인으로 쓰되 앞으로 이제 변화할 것 같으니까 전기차를 보조로 간다는 의미지 여전히 메인으로 쓰기에는 부족합니다. 주변에 봐도 뭐 마실용이나 이렇게 되면은 하지만 그래서 제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이게 제가 언제적부터 얘기한 건데 하나도 바뀐 게 없다. 대놓고 하도 이제 욕을 먹으니까 이제 테슬라가 저렇게 하는데 니들은 뭐 하냐라는 비판 때문에 그 내연기관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잘하는 옵션도 쪼개고 뒤로는 딴 일을 하는 물론 뭐 테슬라도 너무 그 하겠다는 목표를 너무 세게 얘기해서 이게 목표인지 된다는 건지 그 애매모호한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위태위태하죠. 그래도 이 친구들보다는 더 희망이 있지 않나. 뭐 BMW iX라든지 뭐 여기 여러 아우디 이트론 뭐 많이 팔립니까?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이 친구들은 마지못해 파는 느낌이 이건 진짜 가격은 이거 EV6 5만 불 그냥 어찌어찌 팔겠다라는 거고 여전히 이런 차들은 마크업이라든지 인기가 많다. 자동차 시장이 좀 이제는 수그러들지만 전기차는 여전히 스포크퍼슨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전기차는 여전히 핫하고 많이 안 만드는 건지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2024년에 생산하는 그때 뭐 가봐야 여전히 테슬라는 계속 대량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전에 얘기했듯이 2025년에 한번 보려고 했는데 볼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일론 머스크 트윗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주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저의 투자나 이런 걸 얘기해 보면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지면은 여지없이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비판. 왜냐하면 주식 잘못 선택하면 기여하는 주식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나는 주식이 별로 없다.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예를 들면 S&P 500 인덱스에 넣으시면 뭐 평균 10% 15%. 근데 그게 리니어하지가 않죠.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럼 평균 15%라고 했을 때 초반에 마이너스를 맞는 게 나을까요?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맞는 게 나을까요? 내가 돈을 환전 뺄 때 마이너스를 맞게 되면 평균 수익률이 확 감소합니다. 어느 타이밍에 빼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어렵죠. 다만 개인으로서 트레이더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보다 밥만 먹고 주식 트레이드하는 사람을 개인이 이렇게 맨날 테슬라만 쫓아해도 그런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는데 개인이 그거를 그러느니 속 편하게 이 기업의 가치와 하는 일을 보면서 가만히 그래서 제가 론 베런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렌 버핏도 그렇고요.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넣으면은 나중에 평균적으로 10% 15%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언제 뺄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 그냥 단순히 몇십 년 하고 장기 투자하면 데이터가 안 좋죠. 그걸 어느 타이밍에 뺄 거냐라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트래킹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판매량을 보면은 여전히 테슬라가 다른 경쟁사 대비 뭐 지금 현대기아차 대비 뭐 10배 이상 파는데 미국 한정이지만 이런 기업에 좀 더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FSD 베타 때문에 저는 뭐 이미 정신이 혼미해서 다음 영상에는 비가 살살 오는데 간만에 감흥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FSD 베타 리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3도 왔으면 좋겠는데 2.4도 무지막지하게 발전하는 모습에 참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이제는 공화당을 찍으라고 권력을 독점하는 게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분배해야 되니까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이니까 공화당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업가가 정치색을 표현하는 게 왜냐면 다른 쪽에서 두들겨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정치색을 표현 안 하는 게 좋은데 참 일론 머스크는 대단합니다. 뭐 물론 그 뒤에 트위터에 historically 자기는 민주당을 계속 찍어왔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지만 어쨌든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오픈 마인드라는 거죠. 뭐 그리고 하드코어 디모크래시나 리퍼블리칸은 안 바뀔 거기 때문에 인디펜던트 마인드 보러 이제 좀 있으면 선거인데 여론은 공화당이 우세하죠. 굳이 이런 걸 올리지 않아도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국은 시스템 정치이기 때문에 크게 뭔가 저는 그런 주의라서 이 타이밍에 이걸 해서 이렇게 근데 참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런 거 보면 만약 중국이었으면 작살났을 텐데 이렇게 해도 IRA의 최대 수혜자는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이렇게 표현해도 CEO가 이 정말 위험한 짓인데도 갈 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장점이지 않나.
그러니까 맞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건, 그러니까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든 안 하려고는 하지만 잘 하니까 보조금 다 파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미국에서 제조업 돌아오라고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제일 잘하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 참 이 애증의 관계, 그런 게 유지될 수 있는 미국 사회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다들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감기도 잘 안 나는데다가 뭘 잘못 먹었는지 하루에 설사를 너무 진짜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쉬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FS 베타 리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식이 빨리 반등하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